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이구루입니다. 얼마 전에 세도수의 난시가 새로 생긴 분 이야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분이 난시가 뭡니까? 라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난시를 어떻게 쉽게 설명을 드릴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이런 확대경을 가지고 종이를 태우는 장난을 누구나 한 번쯤 해봤을 겁니다. 검은색 종이가 잘 타기는 하는데 하얀색 종이도 이 확대경의 이제 성능이 좋으면 잘 타죠. 아주 빠르게 태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초점을 정확하게 맞추는 것이죠. 아주 밝은 초점이 종이에 맺히죠. 그러면 금방 불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약간 방향을 틀면 어떻게 됩니까? 타원형이 되죠. 초점이 아니라. 그러면 쉽게 불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저 표 보시면 이 앞에 있는 이 수정체, 이게 이제 이런 천연 렌즈인데 이건 인공 렌즈인데 볼록한 모양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것과 이것이 같은 종류다라는 것입니다. 빛을 받으면 이렇게 꺾여진다고 했죠. 꺾여져서 이 망막에 맺히는 겁니다. 초점이 정확하게 맺히면 아주 선명하게 보이죠. 햇빛을 맺히게 했을 때 초점이 정확히 맺히면 불이 나는 것처럼 번쩍 불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 시원하게 잘 보이는 거죠. 마치 전기불 착 켠 것처럼 비유적으로 말하면 타원형이 맺힌다. 이 망막에 타원형이 맺힌다라고 하면은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 것이죠. 약간 이게 이렇게 비스듬히 되면서 타원형이 맺힌 어떤 그런 형태, 그런 게 바로 난시다라고 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이 안구 모형도에서 약간 앞에 맺히는 경우는 수정체가 두껍기 때문에 앞에 맺히겠죠. 많이 꺾이니까, 굴절이 많이 되니까. 정상보다 두꺼운 눈, 그래서 초점이 망막 앞에 맺히는 눈이 바로 근시인 겁니다. 보통보다 수정체가 얇아가지고 이게 덜 꺾여가지고 이 망막 뒤에 맺힌다, 초점이. 그것은 원시인 거죠. 근시만 있거나 원시만 있을 경우는 이 앞에 볼록 렌즈, 그러니까 이게 얇은 사람은 볼록 렌즈를 더해주는 거죠. 두꺼운 사람은 반대로 오목 렌즈를 대줘야 되죠. 배가 볼록 나왔다. 아유, 밥을 많이 먹었더니 배가 볼록 나왔네 이러잖아요. 볼록 나온 거죠. 그래서 볼록 렌즈. 배가 완전히 S라인이 됐다. 배가 그냥 등가죽이 붙어버려서 밥을 못 먹었더니 오목하게 배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오목 렌즈인 겁니다. 볼록 렌즈, 오목 렌즈 하는 거죠. 브루스 렌즈라고도 합니다. 원시 렌즈라고도 하죠. 왜냐하면 이 렌즈가 얇기 때문에 더해줘야 된다는 개념으로 브루스라는 기호를 씁니다. 마이너스 렌즈는 감해준다라는 뜻으로 마이너스 렌즈죠. 그래서 마이너스 5.00 디옵터 그러면 5디옵터만큼 감해준다. 5디옵터만큼 오목 렌즈를 덧대어서 안경을 씌워서 감해준다. 그래서 정상값으로 만들어준다라는 뜻이 있는 것이죠. 원시든 근시든 이 초점이 앞에 있는 걸 뒤로 아니면 뒤에 있는 걸 앞으로 이렇게 앞뒤로 움직이게만 해주면 되는데, 난시는 이게 앞뒤로 움직여줘서 딱 정확한 위치에 도달하게 한 다음에 원시 렌즈든 근시 렌즈든 이 렌즈를 가지고 앞뒤로 이렇게 조절을 해줘서 딱 제 위치에 오게끔 초점이 한 다음에 타원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타원형을 점이 되게끔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타원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이렇게 이 방향으로 타원이 되어 있으면 선이잖아요. 이걸 그으면 이 방향으로 타원이 되어 있으면 이 방향으로 선인 거죠. 그래서 난시는 초선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초점이 아니라 수정체와 각막의 어떤 형태가 비유적으로 축구공처럼 되어야 되는데 럭비공처럼 된 겁니다. 이 경선은 확 꺾어졌죠. 강하게 확 꺾어졌다 해서 강주경선이라고 하고, 여기는 약하게 꺾여졌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이게 두꺼우면은 근시가 되고 얇으면 원시가 된다고 했죠. 이 부분은 말하자면 근시인 거고, 이 부분은 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원시인 겁니다. 여기는 오목 렌즈죠. 이 뒤에가 더 오목하게 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오목 렌즈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가장자리의 두께가 더 두껍죠. 가운데가 아주 얇아요. 하지만 반대의 볼록 렌즈는 가장자리 두께가 아주 얇죠. 가운데가 이렇게 아주 두껍죠. 그래서 이렇게 크게 보이지 않습니까? 제 입이 아주 커 보이지 않습니까? 근시 렌즈는 제 입이 이렇게 아주 작게 보이는 것이죠. 근시 렌즈로 알기 쉽게, 자, 제가 이렇게 돌려 볼게요. 이렇게 돌리는데 두께가 일률적이죠. 이 가장자리의 두께가. 그런데 난시 렌즈는 얇은 부분이 나오죠. 얇아졌다가 다시 두꺼워집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근시가 있고 난시가 있다 그러면 일단 근시로 앞뒤의 위치를 제대로 맞춰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난시를 더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타원형을 점이 되게 만들어 주는 것이죠.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근시는 위치가 정확해. 그래서 앞뒤로 조절할 필요 없어. 그러면 난시 렌즈만 하면 되는 거죠. 이 사람은 단난시 렌즈라고 하는 것이죠. 근시와 난시가 같이 합쳐진 렌즈, 합쳐진 렌즈가 나옵니다. 이거 뭐 저희가 본드를 붙여가지고 합쳐서 하는 게 아니라 원래 합쳐진 렌즈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원시인데 또한 난시가 있겠죠. 그러면 원시 플러스 난시 이렇게 해서 또 나옵니다. 그걸 저희가 이제 만들어 드리는 것이죠. 지금 이 부분이 두껍고 이 부분이 얇습니다. 그러면 수정체의 형태가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 두꺼운 부분 있지 않습니까? 두꺼운 부분을 이렇게 대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맞춰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난시축이 있는데 이제 초선을 맞춘다는 개념이죠. 초선을 맞출 때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눈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얇은 부분이 이 얇은 부분입니다. 이 얇은 부분이 이렇게 가게 대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180도인 것이죠. 이 사람은 강주경선이 서 있습니다. 이렇게 직난시라고 그럽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눈도 있어요. 얇은 부분이 이렇게 가게 해줘야 되겠죠. 축이 90도가 되죠. 90도가 되지만 럭비공이 서 있는 느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꾸로 지금 서 있다. 보통 이게 흔하거든요. 그런데 서 있는 눈이다. 그래서 도난시라고 합니다. 우리가 도치되었다, 도치법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꾸로 돼 있다 해서 도난시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강주경선의 개념을 가져와 가지고 직난시라고 그러고, 이거는 수정체가 서 있다라는 뜻으로 해가지고 도난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는 뭐라고 하죠? 기울어졌다 해서 산난시라고 합니다. 이렇게 기울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기울어지기도 하겠죠. 난시 중에서 뭐가 제일 그나마 괜찮냐? 직난시가 괜찮아요. 그 다음에는 뭐가 괜찮냐? 도난시가 괜찮습니다. 제일 안 좋은 난시는 뭐냐? 산난시입니다. 네, 산난시도 대칭으로 되어 있는 산난시가 있고 평행으로 되어 있는 산난시가 있는데, 평행으로 되어 있는 산난시가 제일 안 좋습니다. 근데 간혹 어떤 사람은 오른쪽은 도난시인데 왼쪽은 직난시인 경우가 있고, 왼쪽이 도난시인데 오른쪽이 직난시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아주 적응하기가 어렵죠. 어떻게 보면 이런 눈이 제일 나쁜 눈이다, 참 쉽지 않은 눈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분명히 이런 눈 있습니다. 여러분, 난시에 대해서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좀 어려워졌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이구루였습니다.